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소설책 몇 권은 나올 거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땐 아니 뭐 그리 대단한 삶도 아니실 것 같은데 저리 허풍을 떠시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네 삶이 때론 소설보다 더 기막힐 때가 있구나 뼈저리게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소설 한 권 나오시겠어요? 국민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에 오셨습니다. 이말단 임승수 교주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책 쓰기 특강 첫 회입니다. 예. 저희가 고대한 거 맞나요? 사실 제가 많이 고대했습니다. 예. 드디어 제 신간 제목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외우셔야 되거든요.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이것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목도 죽이잖아요.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제가 문화아나운서께서는 지금 보이시죠? 이 물건이. 아, 저는 실물. 예, 네. 그 실물은 지금 오늘 처음 봤고요. 예. 그 책 표지나 이런 거는 메일로 미리 예. 보내주셨잖아요. 예. 딱 느낌이 고급지다. 아, 저급이어도 되니까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거든요. 제가 이제 책이 나오게 되면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인터넷 서점을 순회하면서 판매 지수를 이제 판매 지수를 매일 확인하거든요. 아니 왜 선생님 예. 연예인들 중에서 막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연예인들은 예. 무명 기간이 길었던 연예인들일수록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포털 사이트에서 자기 이름 쳐본다 그러잖아요. 예, 예. 선생님 같은 행동을 저는 하시는군요. 지금 무명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어저께 아침은 예스24에서 판매 지수가 240이었고요. 네. 오늘 아침에는 480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책 한 권 팔리면 60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저께 4권 팔리고 어저께 4권 팔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책이 나온 지 지금 며칠 안 되지 않았어요? 네, 약해요. 그러니까 어제 예스에서 6,000원 벌고 오늘 이제 6,000원 번 셈이거든요. 이 돈 버는 게 무지 어려워요. 6,000원 버는 것도 이렇게 힘드니까. 제가 참다 못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보통 사람들이 글을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다가 카드 결제를 하면 노출이 더 많이 됩니다. 아. 그런 기능이 있어요. 홍보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제가 결제를 해봤는데 7.08달러가 결제돼요. US 달러. 양놈들 말이에요. 바로 빼가요. 결제했더니. 문자가 바로 오더라고. 한국 돈으로 7,184원을 칼같이 빼가는데 아무튼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써봤어요. 아. 책을 냈다라고 딱 하고 표지 올리고 이거 양놈들한테 한 7,000원 주고 좀 잘 봐주셔 그랬더니 이 글에 이제 좋아요가 한 300 몇십 명 달리고 공유도 한 60 몇 명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 좋아요랑 공유하기가 이 구매로 이어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예? 근데 왜 선생님 저희랑 같이 방송하시면서 이말단들의 화력은 네. 확인하셨잖아요. 아니요. 리셋됐어요, 지금 오늘부로. 과거가 기억이 안 납니다. 와, 교주님이 진짜 신도들을 이렇게 쥐어짜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페이스북 결제 84원 했는데 이거 보고 추가로 5권 구매 안 되면 저 돈이 까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에이 설마 5건은 되겠죠.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부터요. 여러분 저 영업맨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하냐? 여러분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팔꿈치까지 지금 골절돼가지고 예? 바짝 벌어야 돼요. 권당 1,500원의 성과급.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박.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국민 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에 오셨습니다. 아, 호주에서도 이말단이 출첵을 하셨어요. 우리 시드니안님께서. 우리 안상기 조합원님 맞죠? 예, 제가 오늘 보내주신 꿀을 잘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참고로 서희 사장님한테 한 통 벌써 뺏겼습니다. 예. 그걸 또 뺏어가시더라고요. 본인도 받으셨는데. 예. 제 주소 올려드릴게요, 제가. 댓글로. 저희, 예, 우리 내추럴 파리트님이 지금 바로 올려주셨어요. 고급집니다. 저도 한 권 사겠습니다.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근데 저 진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요. 네. 임승수 선생님 워낙 뭐 책을 많이 내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딱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옆에 임승수 지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예. 이렇게 자기 이름이 떡하니 박힌 책이 딱 나오면 어떤 느낌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교주가 된 느낌. 그러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네. 이 책이 왠지 베스트셀러 1위가 될 것 같고, 근데 안 나가면요, 네. 지우고 싶어요. 여기서 이름 지우개로 빡빡. 정말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네. 다 좋은데, 지금은 저도 업자가 되다 보니까 좀 무감각해요. 제 이름이 여기 있었나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근데 저에겐 지금 이 책이 전부예요. 뭐 스페셜 원입니다. 네. 저도 지금 이 순간은 임승수의 좌변기라는 이 방송이 전부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나면은 이제 김은교 교수님이 또 전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렇죠. 월요일은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이 전부고, 화요일은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이 전부고, 수요일은 박한영의 라디오 100년 전쟁이 전부고, 목요일은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이 전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금요일은 임승수의 좌변기가 전부고. 원하지 않아요. 예. 왜 5분의 1 싫으세요? 네, 싫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출판사들이 사재기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문희정 아나운서 들어보셨죠? 네. 사재기. 사실 이 MBC에서 지난 5월에 그 정목 스님이 쓴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이 베스트셀러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인즉슨 이 뉴스 내용을 옮겨보면 제가 오늘 이게 긁어왔는데, 최근 정목 스님은 이 책을 처음 발간한 출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언론에선 20만 부가 넘게 팔렸다는데 자신은 인세를 턱없이 적게 받았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내역서라고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 것만 보여줬어요. 뭐 이런 이제 멘트가 나오거든요. 출판사가 밝힌 이 책의 총 판매 부수는 25만 부.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보니 인쇄소에서 찍은 책은 12만 부뿐이었습니다. 그럼 13만 부는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재기인 거죠. 그러니까 책 판매가 절반이 넘게가 사재기인 거예요. 보세요. 경찰은 출판사가 판매 부수를 늘려 베스트셀러를 만들려고 사재기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내놓은 책을 출판사가 다시 대량 주문해서 스님이 있는 사찰로 배달시키고 다시 서점에 그 책들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재기잖아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책을 넣었다 뺐다 하는지. 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사재기를 하는지를 그 이유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궁금하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임승수 교수님 굉장히 좋아할 만한 댓글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캐나다에 계신 우리 조합원이신 것 같아요. 10권 구매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한 권 보내주시고 9권은 청취자에게 네. 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이분한테 제가요 여기 여기 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스티스 K님 저스티스 맞나? 아니구나. 아니에요. 좀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아니고 S가 없네요. 뽀록 났다. 이럴 수가 좀 있어. 왜 돌발 상황에서 너무 웃으신다, 이거. 아니, 귀여우셔서. 그래요?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잖아요. 우리 국어. 우리 국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외국어에 있어서 당연히 잘 모를 수 있고 순간 착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교주는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 오류 한 번이 그 뚝에 뚫린 구멍처럼 그 종교를 무너뜨립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그냥. 전 무오류를 계속 유지해야 돼, 무오류에. 저는 영어 못한다고 그 사람이 없어 보이진 않던데요? 아,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 사재기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데, 보통 여러분이 뭐 정가 15,000원짜리 책이라고 하면, 보통 출판사가 서점에 납품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급률이라고 해서 정가의 한 60%에서 70% 내외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률 60%라 하면은 정가 1,500원, 15,000원짜리 책, 예를 들어서 제 책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가 15,000원이거든요. 네. 근데 공급률 60%로 들어가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서점이 출판사한테 권당 9,000원을 주고 책을 그러니까 떼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재기란 뭐냐? 이렇게 서점이 떼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출판사가 다시 그 책을 서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터넷 서점을 보면은 정가보다 한 10% 싸게. 그렇죠. 많으면 한 20%까지도. 제 책으로 치자면 이제 13,5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13,500원을 주고 다시 그 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9,000원에 팔아서 13,500원에 다시 사는 거니까 권당 4,500원이 까이는 거잖아요. 적자가 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네. 이 미친 짓을 할까? 그렇게 출판사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은 이제 판매량으로 잡히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책의 순위가 올라가는군요. 책의 네. 순위가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베스트셀러로 올리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책이 잘 나간다라고 하면 그 책을 사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서점에서도 노출이 더 많이 될 거고 순위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권당 4,500원의 광고비를 책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책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권당 4,500원짜리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냐면은 요즘에 이제 매체 영향력이 신문 같은 게 옛날에 그 책 많이 광고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신문의 매체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광고비 대비해서 효과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 신문 광고에 쓸 돈을 이런 식으로 권당 4,500원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은 책을 사고 싶은 사람은 예스24나 알라딘에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정목스님 그 출판사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 알려진 판매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이제 사재기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광고비를 책정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더 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상도위에도 어긋나고선 첫 번째로 그리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단지 넣었다 뺐다 책을 하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마치 많이 팔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있는 이 사회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기본 판매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하루 10권씩만 사재기를 해도요 순위가 싹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는 딴 데 광고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만 사재기를 해줘도 베스트 순위가 확 올라가니까 효과가 광고비 대비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요. 예. 상당히 좀 유혹을 많이 느낄 법도 해요. 엄청나게 유혹을 느끼죠. 안 그래도 출판 세상이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출판사들이 사재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닌데 저는 솔직히 이 사재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재기 당한 저자들이 부러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내면의 솔직한 마음은. 내면의 솔직한 마음으로 부러워요. 정목스님 너무 부럽습니다. 왜 내 책은 사재기 안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나도 한번 사재기 당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좀 쫙쫙 팔아보자. 왜 내가 거래한 출판사 다 양심적인 거야? 여러분 혹시 출판계의 사재기가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고요. 뭐 이런 방송을 원하셨다면 그냥 라디오를 끄십시오. 저희 임승수의 좌변기는 솔직하다 못해 예. 저렇게 솔직하면 좀 마이너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임승수 선생님이. 우리 애들이 지금 크고 있는데 제 요즘 벌이가 또 시원찮아졌어요. 이 책에 지금 목숨 걸었어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저에게는 이 출판사도 사재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말단 분들이랑 청취자분만이 희망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네. 자, 일단 뭐 표지는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리고 제목도 저는 좋거든요. 네.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네. 근데 이 책을요. 네. 저는 뭐 평생 책을 쓸 생각도 없고요. 뭐 네.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니까 별로 흥미가 땡기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책을 쓰지 않아도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를 설득해 주세요.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네. 너무 읽고 싶을 거예요. 진짜요? 진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임승수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 적은 네,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임승수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저희 다 그렇죠. 다 설득당해서 이 말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나는 왜 책을 쓰는가거든요. 네. 예.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예.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을 때요. 이 책의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 왜냐하면 출판사는요. 책 우선 내놓고 가만히 살펴봐요. 저놈이 될 놈인가 안 될 놈인가 약을 안 치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턱대고 광고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우선 시장에서 저놈이 싹수가 노란지 파란지를 가만히 살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책이 예스에서 하루 4권씩 찔끔찔끔 나가고 있어요. 싹수로 치면 노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소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 싹수를 파랗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하나쯤 안 사도 되겠지. 저렇게 이 말 따위 많은데 나 하나쯤 안 사도 되겠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 하나라도 사줘야 된다. 이 발상의 전화. 죄송. 지금 부다다우스께서 기절하셨어요. 정말 선생님 기발하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집에 3개가 달려있다니까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저스티스 맞대요. S가 빠진 거래요. 저스티스가 맞군요. 예, 정의로운 한국이에요. 참고로 여러분이, 57세 아줌마라고. 네. 예. 여러분이 초반에 이 책을 조져주셔야 출판사가 오판을 해가지고 될 놈이라고 생각해서 광고비를 책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나는 일주일 뒤에 사야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결제하셔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출판이 결국엔 출판사가 광고비를 책정 안 하면 이 책이 죽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임승수 선생님의 이 말씀이 엄살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임승수 선생님 책 읽어보니까 네. 너무너무 책도 재밌고 좋고 어느 정도 유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단들 네. 입장에서는. 오늘 얼마 벌었는지 다 까드릴 거예요, 제가. 네. 여기 그래서 내용이 다 있어요, 지금. 출판사에서 그런 임 선생님을 알아보고 네. 책 씁시다 이러고 계약을 네. 제의해 오지 않았을까? 근데 왜 출판사에서 네. 임승수 선생님에 대해서 광고를 안 해줄까? 에이, 저렇게 엄살 부리시는구나라고 생각이 절대 들 그렇지 거예요.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입니다. 늦추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출판사가 오판해서 광고비 책정해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자, 너무 서두가 길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절실하다 보니까 그 절실함이 이 내용에도 녹아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왜 책을 쓰는가입니다. 제가 이 책 쓰기에 관한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어요. 이제 제가 글쓰기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책 중에 글쓰기 클리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고 나서 한겨레 문화센터라든지 마이크 임팩트 같은 곳에서 이 정기적으로 글쓰기를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때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왜 들으러 오시냐고 제가 여쭤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 인생에서 한번 책을 써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문아나운서께서도 지금 솔직히 책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 제가 들었고. 근데 저는 자꾸 책을 쓰라고 하는데 아직 마음의 그러니까 결심을 못 굳힌 이유가 있어요. 네. 세상에 되게 좋은 책들 많은데 굳이 저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가 있다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왜 책을 써서 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김난도 교수 있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교수님인데, 이분은 원래 소비 트렌드 관련된 전문가였고,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은 좀 알고 계셨겠지만, 대부분 이제 대중적 인지도가 있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 2010년 12월에 펴낸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300만 부가 넘게 나가면서 그야말로 신드롬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일약 어떻게 스타가 되신 거예요.
인세로 300만 부면요, 이게 30억이 넘어. 예? 물론 만약에 여기 그러진 않겠지만 여기도 사재기가 있다면은 액수가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액수일 거란 말이에요. 예? 이지성 씨 같은 이 자기계발서의 베스트셀러 저자분도 책 한 권으로 엄청난 스타가 됐죠. 우리가 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걸 보면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최단 기간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거두는 것.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책을 쓴다는 것이 그거에 딱 들어맞는 일인 거예요. 보세요. 비용이 뭐가 듭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키보드로 두들기면 되는 거잖아요. 비용도 별로 안 들죠. 장사할 땐 미천이 들지만 이건 비용도 안 들어요. 그리고 기간도 빨리 쓰는 사람은 책을 한 달 만에 쓰기도 해요. 뭐 막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몇 개월에서 길어도 1년 이상 걸리지 않는 게 책 쓰기죠. 그리고 그렇게 최단 기간에 최소 비용을 들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박이 터지면 한순간에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가 또 성공이란 것에 목말라 하잖아요, 많이.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 책 하나를 써가지고 뜨면은 굉장히 이제 인생이 달라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요, 책 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런 종류의 환상을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한국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2012년에 국내 출판사에서 발행된 책 총수가 39,767종이거든요. 그러니까 4만 종이 조금 안 되죠. 이 중에서 반응이 좋은 극히 일부의 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요, 2쇄도 찍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1판, 2쇄, 뭐 초판, 2쇄, 3판, 4쇄 뭐 이런 게 잘 익숙하시지 않을 텐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책을 찍으면 초판이에요. 초판의 1쇄. 그런데 초판 1쇄를 예를 들어서 2,000부를 찍었는데 그게 다 나가면 한 번 더 인쇄해야 되잖아요. 그게 2쇄입니다. 그게 또 다 팔리면 3쇄를 인쇄하고 그렇게 해서 쇄가 늘어나는 거는 계속 인쇄를 더했다는 얘기고요. 판은 뭐냐? 자, 1판 몇 쇄까지 인쇄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저자가 조금 내용을 추가하거나 많이 수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용을 많이 수정해서 필름이나 이런 걸 갈았어요. 이렇게 내용이 바뀌면은 판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판이 되는 거죠. 그럼 2판에 처음 찍은 게 2판 1쇄입니다. 그리고 2판 두 번째 찍으면 2쇄고. 그래서 뭐 계속 바뀌면 3판, 4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초판 1쇄니 뭐 2쇄니 하는 건데 요즘 이제 출판사에서 이 책도 그렇고 제가 요번에 낸 그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도 그렇고 대부분 트렌드가 2,000부를 찍어요. 책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옛날엔 3,000부에서 뭐 많이 찍을 때 5,000부도 찍기도 했는데 2,000부를 찍는데 이 2,000부, 초판 2,000부가 다 안 나갈 경우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저자가 얼마를 버느냐 보통 인세율을 10%로 계산을 했을 때 인세율 10%라고 하는 것은 정가의 10%가 저자 몫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짜리 책이면 1,500원이 저자 몫인 거죠. 좀 적죠?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10%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또 7, 8%거든요. 근데 10%로 치자고요. 그러면 1,500원 곱하기 2,000권을 하면은 300만 원이잖아요. 보통 출판사들이 요즘에 안 그런 데도 좀 있지만 대부분 초판 1쇄부는 책이 나오면 줍니다, 돈을. 그럼 300만 원인데 보통 그걸 다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이 나오면 언론사에도 뿌려야 되고 여기저기 뿌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돈으로 회수를 못하니까 인세 계산에서 제외해요. 그럼 1,700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주면 계산을 길을 두들겨 보면요. 권당 1,500원이라고 하면 255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미리 받았어. 그럼 그게 계약금이라고 하는 건 보통 선인세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받을 인세를 미리 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미리 받았으면 100만 원을 제외한 155만 원을 받겠죠. 그러니까 제가 대놓고 여쭤볼게. 여러분 255만 원 벌려고 책 쓰시겠어요? 아니요. 보통 책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직접 집필하는 기간도 있고 얼마나 많은 품이 있겠습니까? 한 달에 250 벌어도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는 못하는 건데 요즘 세상에 저한테 마주 만도이지만
책 쓰기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책이 초판 2쇄도 못 찍는다면 저자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기껏해야 255만 원인 거예요. 매달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도밖에 이 저자에게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줄 수가 없는 게 책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현명한 일일까? 그래서 저는 책을 쓰고 싶은 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책으로 대박을 터뜨려서 성공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책을 쓰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그건 장사를 하시거나 로또를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더 확률이 높을 테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죽는 소리 한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판매가 많이 된 책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입니다. 아, 그 책 정말 재밌죠. 네, 예. 읽어보셨나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피해가시는데 제 말을. 그 2009년 올해의 책 후보도서로 올 정도로 이 반응이 좋았는데 이런 출판가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가끔 제가 강연 가면 저한테 원숭이 팔아서 집 산 거 아니에요? 딱 대놓고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출판 재벌이라고 그래요. 예? 저도 진짜 출판 재벌 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지금까지 제가 얼마 전에 계산해 보니까 25,000권 정도를 팔은 것 같아요. 아, 그 책이 선생님 쓰신 책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갔는데 그게 지금까지 25,000권. 네. 이게 25,000권이면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2008년에 나왔죠. 네. 이게 인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권당 1,500원으로 치면 저한테 떨어지는 게 25,000을 곱하니까 3,750만 원이 나와요. 올해 2009년 올해의 책 후보도서였고, 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지도가 오르게 만든 이 책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준 돈이 3,750만 원입니다. 직장인 1년 연봉도 안 돼. 제 나이 또래의 직장인 1년 연봉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른 책들은 훨씬 안 나갔고.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네. 정말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궁금해요. 왜 이렇게 안 사시는지. 이말단 분들이 참 선전해 주시는데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2013년 10월 16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에 이런 내용을 썼을까요? 뭐라고 썼냐? 대한민국에서 순전하게 자신이 쓴 글값으로만 기초적인 생계가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다. 전문 작가의 삶은 기적이다. 지속 불가능한 삶을 꾸역꾸역 살아내기 때문이다. 인문학이 뜨고 있다는데 나는 언제쯤 우리 동네 문방구에서 로또를 사지 않게 될까? 오늘도 인생이라는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도록 글이라는 고단한 페달을 쉬지 않고 밟는다. 제가 쓴 거지만 지금 멋있네. 운치 있고. 지금 댓글 게시판에 아나키스트님이 이 작가님은 출판 재벌 아님이라고. 그분도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그분도 아니에요. 우리 임승주 선생님이 되게 부러워하는 이동영 작가. 왜 팟캐스트계의 유재석이라고. 그분 책 저보다 안 나갔을걸? 그러니까 이 작가한테 실제로 물어봐도 생각만큼 그 유명세에 비해서 책이 많이 나간 게 아니라고. 그분도 만권 나가기 힘들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도 사회과학 서적 분야에서는 꽤 많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임승수 선생님이 훨씬 이 작가보다 많이 파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 종수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 좀 하면 이 작가분한테 죄송하지 반응도 좀 더 좋았고. 네. 물론 팟캐스트에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작가분도 사실은 책으로는 아마 용돈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저도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분도 지금 사실은 방송 수입으로 먹고 사시는 거죠. 예. MBN에 나가신다면서요? 예, MBN에서 자기 수입의 3분의 1을 책임져 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예. MBN은 왜 저를 가만히 두고 있죠? 그러게요. 샘도 저도 준비가 돼 있는데. 예, 샘도 MBN이나 이런 쪽에서 연락 오면 바로 가차없이 나가십시오. 예. 그 대신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저한테 훈수를 주셨잖아요. 생방일 때만 나가라고. 그렇죠. 예. 예. 편집 당한다고. 예. 이상한 얘기하면. 굉장히 악마의 편집을 하죠. 예. 예.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여러분도 이제 저한테 구체적으로 들으셨으니까 이제 책 쓰는 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이 책 쓰기 강연인데 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저 인간 책을 쓰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주변 분들이 저한테 왜 책 쓰고 사냐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경제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근데 사실 답은 간단해요. 제가 왜 책을 쓰느냐.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그 얘기를 했구나, 내가. 그 나의 명언을 그때 얘기했구나. 네.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책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노력, 몇 개월, 1년이 넘는 노력이 단지 꼴랑 225만 원이라고 하는 보상으로밖에 돌아올지 않을지라도 꼭 해야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내뱉지 않고는 못 참을 그런 얘기들을 저는 이때까지 써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나도 얘기하고 싶은 거 있지. 예. 근데 그거는 순전히 예.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본인 일기장에 쓰든지 블로그에 예. 올리면 되잖아의 차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냐 아니냐의 기준이 사실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은 이미 또 출판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출판사에 책을 안 내줍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예. 또. 임승수 선생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원숭이, 난 억울하다. 난 10년 동안 공부한 걸 예. 여러분은 2-3시간 만에 가져가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그만큼의 사실 응축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얘기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항상 새로운 책을 낼 때마다 저 자신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 원고가 책으로 출간돼서 초판 1쇄도 다 팔리지 않을 정도로 쫄딱 망하더라도 책을 쓴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겠는가. 아, 이게 이제 제가 저 자신에게 항상 책을 쓸 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스라는 답이 나왔을 때 저는 항상 책을 써요. 물론 그렇다고 진짜 초판 1세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왜냐하면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공 막 이런 것을 위한 목적으로 책을 쓰면 10중 8구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망하더라도 정말 후회가 없는 그런 하고 싶은 얘기를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책 안 팔리고 쪽박 찰 가능성 높은데 쥐꼬리만한 인세 벌겠다고 책 쓰겠냐?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살짝 미안한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름 또 실용적인 사람이고 돈을 밝히잖아요. 대놓고 돈 밝히시는 그렇죠, 예. 분이죠. 네. 제가 이렇게 막 팍팍하기만 하고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기만 하면 전 진작 떴어요, 여기서. 사실 이 책이라고 하는 건요, 인세를 뛰어넘는 엄청난 것을 인생에서 만들어줘요.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벤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 권의 책은요, 그 책을 쓴 저자한테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 이벤트들을 가져옵니다. 인생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삼국지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초선 이벤트 하나 보려고 여포로 플레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 잘 모르시죠, 문영 아나운서님? 네,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제가 몰라요. 게임하다, 남자들 게임하다 보면은 무슨 이벤트 하나 보겠다고 막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화면이 딱 뜨면서 네. 게임에서 이벤트가 나와요. 초선이 여포와 결혼하는 이벤트라든지. 그거보다 훨씬 엄청난 이벤트를 제공하는데 저는 솔직히 첫 책부터 그 이벤트 대박을 경험했어요. 제 첫 책이 뭡니까?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잖아요. 저는 이 책을 쓰고 뭐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를 가게 됐어요. 그 2006년에 그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를 냈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04년부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베네수엘라 혁명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그동안 이제 제가 베네수엘라나 차베스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하고 모은 자료들을 나눠주고 같이 2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연구 성과를 담은 책이 이제 나온 거예요. 솔직히 책 내면서도 이 베네수엘라 책을 도대체 누가 사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국내 최대 규모 서점인 광화문 교보문고에 벽에 이 책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겁니다. 우선 신문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이 책을 내기 전에는 저에게 그저 아침마다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 정보를 주는 것으로만 존재했는데 어느 날 신문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를 취재하겠다고. 2006년 12월 15일자 한겨레 신문에 제 기사가 한 면 다 깔았어요. 책면에 한 면으로 다 깔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 얼굴은 그냥 봐도 쉿인데 사진으로 보면요 더블 쉿이에요.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 그걸 갖다가 그냥 한결에 한 명에 콱 박아놓으니까 책 안 팔릴까 걱정되더라고. 얼굴 없는 저자가 되겠구나. 그때 그 얼굴 없는 저자가 되야겠다. 그때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저를 취재를 하는 거예요. 한승동 기자. 그때 한겨레 신문 한승동 기자. 그분이 연배가 높은 분이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 잘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기자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딱 그러시더라고. 서강대 나왔잖아요, 그분. 서강대 나온 분이 좀 까칠한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이제 저한테 다른 데 가서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할까봐 혹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딱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딴 방송 가서 이렇게 하시고 이런 얘기 좀 잘 많이 드리잖아요. 네. 저는 근데 좀 학습 효과가 좀 늦은지 꼭 경험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제 그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경향신문에서도 이 경향신문은 아예 책면이 아니라요. 종합면 2면 1면 말고 그 다음 장에 3단 기사로 크게 나갔어요. 세상에. 그러더니까 책이 이제 더 잘 나가고 당시 이제 제가 민주노동당에서 서울시당 교육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저희 당원들이나 당 간부들이 이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의 내용에 공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당 내부에서 베네수엘라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우리 그 베네수엘라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현장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집권당과도 교류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제 책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 이 당시 제가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1등 서기관, 당시 1등 서기관이었던 로물로 리꼬라는 사람이랑 책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좀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인연을 맺어놨는데 제가 이 대사관 측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와, 일이 점점 커지네요. 책 하나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2007년 1월 26일 날 실제 베네수엘라를 민주노동당이 공식 방문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일원으로 참가하게 되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주야장천 자랑하시는. 주구장창 왜 그러십니까? 아유, 네. 프로 방송인께서. 네. 자랑하시는 그 호텔. 그렇죠. 그 얘기 지금 하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당시 저희 방문권이 베네수엘라의 의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었대요. 왜냐하면 예산을 책정해야 되니까. 그 얘기도 가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베네수엘라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책 한 권 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대신 저희가 아끼려고 물론 항공 경비도 그러니까 그쪽은 체류비를 제공하는 거였고 저희 쪽에서는 항공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건데 항공비도 이제 당에서 지원해 줬어요. 당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그래도 이제 이 당원들의 피 같은 돈이니까 우리는 가장 싼 항공 캐나다를 경유해서 갔죠. 그 당시 제가 캐나다를 갔을 때 월드 비기스트 북스토어라는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이래요. 갔더니 교보문고 4분의 1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월드 비기스트 뭐 이런 거 안 믿어요. 캐나다 사람들 참 구라가 심하대. 월드 비기스트 북스토어 갔더니 4분의 1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캐나다도 처음 가보고 제가 그때 해외여행을 처음 가본 거예요. 베네수엘라 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말씀드렸던 그 호텔권. 원래 저희가 거길 묵을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제 외교부 직원이었던 다니엘라 세고비아 씨가 나왔는데 이분이 또 되게 미인이었어요. 전 그때 미혼이었고. 그래서 뭐 국제결혼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는데 베네수엘라 또 미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미인 사관학교. 굉장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 단정하게 빗어 뒤로 묶은 머리, 크고 또렷한 눈에 오똑한 코, 시원하고 큰 입. 눈에 석은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농담이야. 예, 초절정 미녀님 잘 들으셨죠? 그러셨답니다. 게다가 그 당시 베네수엘라 최고 명문대학인 중앙대학을 나온 이 재원이에요. 너무 그 신상조사를.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날 거부했어. 신상 다 까발려 죽었어 내가.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에? 답장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에? 아무튼 이분이 이제 외교부 직원이었는데 원래 저희가 묵는 숙소는
좀 급이 떨어지는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까 방이 없어.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막 전화를 하더니 멜리아 호텔이라는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란 멜리아 호텔. 그래서 몰라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베네수엘라 최고급 호텔.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호텔 같은 데인 거죠. 땡 잡았다. 난 최고로 작은 방이어도 좋다. 근데 갔는데 저희가 8명이었거든요. 객실을 8개를 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이 어떤 방이었냐면 저는 처음에 들어갔는데 침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운동권이라고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바닥에서 자라고. 그런데 옆에 문이 따로 있는데 침실이 따로 있는 방이야. 그 당시 민주노동당 국제부장을 하던 조수현 씨가 원래 호텔리어였어요. 리츠 칼튼 호텔이랑 바니안트리 호텔에서 일했던 분이거든요. 굉장히 다 좋은 데잖아요. 네. 근데 조수현 씨가 딱 그러는 거예요. 승수 씨, 여기 리츠 칼튼으로 치면요 하루 500만 원짜리 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긴급 회의를 했어요. 뭐냐면 이건 우리가 여기서 묵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우리랑 체질이 안 맞다. 그리고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베네수엘라 정부 측에. 그래서 2명이서 하나씩 쓰자. 그럼 저보고 방을 빼라는 거예요. 제일 어리다고. 짜증나 죽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해서 이 다니엘라 세고비아 씨한테 진지하게, 왜냐면 저희는 운동권이잖아. 그래서 나름 이제 진지하게 저희는 이런 방에서 잘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방을 반으로 줄이겠다 얘기했더니 엄마 미소를 짓더라고요. 이분이 엄마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그냥 자세요. 서류 처리 한 번 더 하는 게 힘들어. 그냥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일주일 내내 묵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 문희정 아나운서 하루에 500만 원짜리 방에서 잡았어요? 아유, 지겨워, 저 소리, 정말. 또 똑같아, 레파토리.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아유, 정말. 아유, 죄송합니다. 예. 책 쓴 거 자랑하려니까 이거 이렇게 되네. 제나 엄마님 쓰셨네요. 이 호텔 얘기 하도 들어서 마치 제가 그 호텔에 묵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나 엄마, 저도 똑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당시 방에 있던 수건이 뭔지 아세요? 페루산 양모로 만든 수건이었어. 들어봤나? 페루산 양모? 얼굴에 느껴진 촉감이 다르더라고. 내가 하나 훔쳐올래다가 국제문제 일어날까봐, 외교문제 일어날까봐 내가 안 훔쳤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까요? 이렇게 책 한 권 썼는데 베네수엘라에서 국빈 대접을 받았어. 그리고 책을 내니까요 또 강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강연. 네.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 강연을 하기 위한 어떤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걸 쌓기 위해서 책을 반드시 좀 쓰는 게 좋다라고 조언하시는 분들이 그게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사실 저는 책을 쓰기 전에는 이렇게 책을 내면 강연 요청이 올 거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찹에서 책을 내고 나니까 갑자기 제주도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주 여민회라고 하는 제주도 지역에 굉장히 큰 여성단체가 네. 있거든요. 아시나요? 여성 민우회는 어디나 다 있죠. 제주 여민회였나? 여민회가 아니라, 여민회였나 봐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 죄송합니다. 제주 여민회 분들. 옛날에 그 인연을 쌓았는데. 거기서 연락이 오더니, 그때 이제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네수엘라 가기 전이었어요.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제주 여민회 회원들 몇십 명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하고, 뒤풀이를 하는데, 한 분이 이제 저를 딱 가리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우리 아줌마들한테 가슴에 혁명의 불을 땡겼어. 딱 이러는 거. 우와. 제가 그때 진짜 감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연도 별로 안 해본 사람이 느닷없이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한테 혁명의 불을 땡겼어. 그날 제가 꽐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인천 쪽에였던 것 같은데 한 구청 강당을 통으로 단체에서 빌려가지고 갔는데 그 강당이 꽤 큰 데였거든요. 근데 한 400명 넘는 분들이 들어갔는데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와. 나는 지금이야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지만 그땐 처음이잖아 그런 게. 아니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돌발 질문. 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강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가 몇 명 정도였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1000명은 안 넘어가는 것 같고 하여튼 몇백 명 단위였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큰 대학에 뭐 큰 강당을 꽉 채웠다든지 한 몇백 명 수준. 그러니까 제가 셀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 400명보다 더 많이 온 적도 좀 있었어요. 몇 번. 그러니까 1000명까지는 안 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임승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막 그 되게 정말 떨었어요. 사실은 인천에서.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날 보고 있지 다? 그러니까 그 몇백 명이 나 보고 있다는 상황에 너무 익숙하지를 않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이렇게 막 생방 체질도 되고 무희정 아나운서 같이 아름다운 분이 앞에 계셔도 빤하게 눈을 쳐다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력이 생겼지만 가끔 저를 흔들기도 하시면서. 네, 그렇죠. 예. 제가 마음대로 막 이 책을 가지고 막 이렇게 줄까 말까 이러면서 막 밀당도 하고 말이에요. 요구르트를 줬다 뺏었다 막 이러고 이 책도 줄까 말까 오늘 막 이럴 거예요, 제가. 예? 제가 지금 책만 보면 눈을 반짝반짝 그러니까 거리거든요. 지금 계속 책을 쳐다보셔. 저를 안 보고 요 책만 눈뚝 들이시는데 제 책을 워낙 좋아해서. 오늘 방송하는 거 보고 네. 여기서 방송 마이크 내리겠습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몇 권 필요하세요? 보내드릴게. 근데 아무튼, 제가 누구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강연을 정확히는 안 세봤지만 1000번을 넘게 했을 거예요. 전문 강사들도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뽀민아빠님 말씀처럼요. 네. 좀 특별한 경우 같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작고 소소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라고 써주셨거든요. 예.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 얘기합니다. 예. 저는 작고 소소한 경험이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경험밖에 없어요. 예. 비아동님이 제주 여민회 맞아요. 문하나 말씀하신 한국 여성 민우회 산하단체 아니라고 다른 예, 거래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주 여민회와 비슷한 충북 여민회가 있어요라고 써주셨는데 아우 이렇게 정확하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강연 저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저는 모 종교 단체 강연까지 가봤어요. 우리가 보통 사입이라고 부르는. 네. 저는 사실 그냥 귀농해서 사시는 분들인 줄 알고 갔거든요. 네. 강연 요청이 왔길래. 근데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더니 뭔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강연 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종교 단체입니다. 네. 불안해할까봐 제가 미리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제 접해보기 전에는 선입견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를 오히려 안심시키시면서 저희는 뭐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그냥 책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초청을 드렸다. 그래서 그날 막 본인들이 만든 비누도 주고요.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본인들이 직접 막 농사 지으시니까 다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입견을 많이 깼어요. 그래서 사람을 직접 뭐 얘기 듣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물론 저한테 비누도 주시고 맛있는 거 먹여주셔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게 되면서 책을 쓰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분들과 만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막, 제가 뭐라고 저한테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요즘엔 뻔뻔스럽게 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사인해도 되는 거예요? 막 이랬거든요? 이런 일들이 막 저한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 라디오 같은 어마무시한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말단 교주까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교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동안 게시판에요. 네. 우리 그 혜린맘님부터 시작해서 쫙 그 교주님 책 지금 다 주문했다고. 아, 정말요? 인터넷 서점 가시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아유,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장에 화끈하게 질러줘야지. 여러분, 로켓가 연료가 많아야지 높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 초기 연료라고 하는 게 바로 마케팅 비용이 이제 책정하는 건데, 초장에 확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지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 임승수의 뭐 쉬운 자본론 읽기부터 쭉 그 임승수 선생님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 선생님의 책의 내용이 결코 정말 무슨 전문적인 업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진짜 사실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이 쫙 담겨 있는 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거부감이 없으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책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셔도. 예. 근데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그렇죠. 분들 계실까봐, 예, 드리는 말씀인데, 선생님의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오해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제가 좀 오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살짝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문아나운서께서 지금 계속 수습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딴덩을 치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아나운서께서 이렇게 새침하고 이 무슨 이렇게 새침대기 공주님 같아도 사실은요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고 배려가 깊으신 분이에요. 제 새침대기 공주님 같아요? 왜냐면은 좀 이쁘게 생긴 분들은 사실 조금 뭐 새침대기 같고 범접할 수 없고 이런 게 있잖아요. 문아나운서께서도 처음 봤을 때 제가 내가 이 스튜디오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이거 뭐라고 해? 너무 비비고 있다 지금. 아, 예. 근데 아무튼 제가 뭐라고 지금 이 문아나운서 앞에서 제가 지금 이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인생에서 책을 쓰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 네. 책을 쓰기 이전에 임승수란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알차게 살아왔는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차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사실 책 쓰기도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네. 특별한 사람들만 책을 씁십시오가 아니라 아니죠, 예. 예. 삶은 어떻게 책이 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얘기를 사실은 그렇죠. 하고 계신 거예요. 빗대서. 네, 오늘은 예.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번도 계속 얘기가 좀 될 텐데 오늘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세월호 집회를 아기 때문에 잘 못 나가다가 한번 이제 아기 데리고 아내랑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둘째는 이제 장모님이 봐주시고 근데 이 방송을 하기 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국민라디오 방송을 하고 나서 갔더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어머. 여러분이 저를 한테 직접 오셔가지고 인사하시고. 기분 어떠셨어요, 선생님? 이효리 씨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물론 그 수준까지는 안 되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나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연예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아빠로서 네. 이렇게 어깨도 약간 살짝 아빠 이런 그럼요. 사람이야, 막 이런 어깨 느낌? 힘들어가고 예. 목에 깁스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고개가 안 숙여져, 그다음부터 잘. 그래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모든 것을 저에게 가능하게 해준 건 제 인생에서는 적어도 책 쓰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잠깐 읽어드린 것 같은데, 제 책, 요번에 낸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에 그 들어가는 글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이거 참, 제가 써도 잘 쓴 글인데, 연료에 비유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무슨 부분인지? 네. 우리 임승수 선생님 CMS 신청했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실 때 보면 진짜 귀여우신 것 같아요. 요번에 국민 라디오 CMS 신청했다고 제가 보고했습니다. 예. 좀 좋은 이미지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연료가 한정된 차를 몰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곧장 차를 몰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인생은 시간이라는 한정된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아닌가? 묻겠다. 왜 유독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할 때는 가고 싶은 곳으로 곧장 가지 않는가? 심지어는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같은 궤도만 뱅글뱅글 돌고 있지는 않은지. 나이가 40이 넘으니 연료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는 조바심이 부쩍 든다. 그렇다면 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차를 멈춰 더욱더 원하는 곳으로 곧장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 나는 돈의 시간을 팔지 않으면서부터 행복해졌다. 적어도 나에게는 책 쓰기가 바로 그런 삶이다. 모쪼록 이 책이 당신에게 무한궤도를 벗어나 원하는 곳으로 직진할 수 있는 용기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예. 여러분, 제가 뭐 책 팔아먹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인생에서 너무 생생하게 책이라고 하는 것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네. 정말 여러분 해볼 만한 일입니다, 이건요. 네. 선생님이 지난달에 얘기하셨던 글쓰기에 관련된 얘기들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들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예. 네. 이 방송, 지나간 방송이라도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일단 글쓰기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시면은 훨씬 더 지금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잘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임승수 선생님과 함께한
좌변기, 예, 책 쓰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는 실전 책 쓰기입니다.